네, 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24년도 정부지원사업 통합 공고가 떴는데요. 작년에 우리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폐업률도 높고, 힘든 시기에 좀 지원 사업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육이나 멘토링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게 뭐 맨날 아는 분들만 지원받고, 열심히 하고 뭐 아이템도 좋은 분들이 지원 사업 잘 몰라가지고 못 받는 상황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 없게 제가 큼직한 지원 사업들은 최대한 소개드리려고 영상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 공고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25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라고 써있죠.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일단 중앙부처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근데 중앙부처랑 지자체가 아무래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누구한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티저를 주는 거, 그거를 통합공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연말이나 연초에 뜨게 됩니다. 근데 25년도 거는 이제 작년 말에 마지막 날에 이게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걸 발간을 하고 있고 일단은 목적 보시면 창업자랑 예비 창업자가 정보를 알기 쉽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보통은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16년부터 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쭉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개 사업, 그 다음에 규모는 한 3.2조 원 정도 되고 중앙부처 기준으로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지자체 사업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조금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서 예산 규모는 총 3.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뭐 융자, 뭐 대출 같은 상품이죠. 그다음에 사업화, 뭐 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이 이제 코로나 막바지였다 보니까 융자가 엄청 커졌어요, 규모가.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부채율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융자 예산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빠진 건 이제 융자에서 5천억 가량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사업화도 약간 줄긴 했습니다. 근데 기술 개발 파트가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변동사항이 유의미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앙부처랑 지자체랑 나눠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이제 지자체 예산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인구 밀도 순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경기, 경남 순으로 예산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의 거의 뭐 90% 이상이 중기부에서 하긴 하지만 문체부나 과기부나 환경부나 뭐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서도 창업 지원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신청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K-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여기서 직접 회원 가입해가지고 직접 클릭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K-스타트업은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냥 이거는 여셔가지고 K-스타트업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원 포털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사업 공고에 모집 중인 거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라고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 파일 다운받을 수 있고 보통 지원 사업들도 공고가 다 K-스타트업에서 뜨기 때문에 여기는 꼭 가입해 두시고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K-스타트업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원 사업이 정말 수백 개,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주요한 지원 사업들, 눈여겨봐야 되는 지원 사업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 지원 받으셔서 시제품만 완성하시면 환수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들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들이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사업 개요 보시면 뭐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약간 그냥 아이디어 아무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종목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기술력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력이란 그렇게 막 거창하게 우리가 꼭 AI 뭐 딥테크 이런 거 해야 되냐 뭐 반도체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남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따라하기 어려운 것들 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뭐 레시피가 있다거나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사업화 자금이라고 돼 있고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약간 가르쳐 줘야 돼. 예비 창업자라서 이런 컨셉이어서 약간 교육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관 기관이라고 하죠. 신청 넣는 곳을 그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주관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지역의 대학들, 그다음에 민간 뭐 투자사들이 위탁 운영하는 운영사들, 이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협약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시제품만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업화 자금 파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명분으로 뭐 인건비로 쓰던 마케팅비로 쓰던 뭐 외주용역으로 쓰던 뭐 특허를 내는 데 쓰던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비 창업자라고 돼 있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 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 명의로 된.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뭐 10년 전에 창업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를 했는데, 그거 뭐 매출도 안 나고 내가 아무런 활동이 없어. 그래서 사실상 운영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나 예비 창업자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작년에 약간 좀 멘붕이었던 게, 그러니까 24년도죠. 24년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아마 공고가 떴을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근데 그때 자격 요건이 23년도 12월 그때까지 폐업한 사람만 예비 창업자로 인정해주겠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1월 달에 폐업을 하고 이제 공고일 전에 폐업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작년 기준으로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까지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안전한 것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폐업 처리가 완료된 사람은 무조건 예비 창업자로 일단 체크가 되고, 보통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공고일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지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1월 말 정도에 많이 뜨는데, 올해 공고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 많고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원해라 라는 게 정부의 약간 기조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순에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 평균적으로는 1월이라고 하면 1월 말에 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최대 1억 원의 지원 사업을 주는 사업이고, 이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 뭐 도약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매출이랑 고용 지표가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억대 이상의 매출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선정이 많이 되시는 편이고,
그리고 업력이 3년 이내, 만 3년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교육이 예비 창업자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주간기간에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귀찮은 일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이고, 이제 창업자 패키지는 도약기라고 하죠. 그래서 만 3년이 지났는데 7년 이내인 기업들, 3년 초과 7년 이내인 기업들한테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내용은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신사업 분야가 있어요. 국가에서 신사업 분야라고 정한 10개 신사업 분야가 있는데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바이오 헬스, 뭐 AI, 뭐 2차 전지, ESS 뭐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기술 개발하거나 뭐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을 뽑아서 사업화 자금하겠다라고 돼 있고 이게 지원이 좀 셉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년에 2억씩 총 3년에 걸쳐서 최대 6억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용 R&D 자금 지원이 따로 있어서 그거는 또 5억 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이 이렇게 빵빵하다 보니까 굉장히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이미 뭐 투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100억대 이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뽑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요거는 2월 달 정도에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창업도약 패키지는 항상 조금 늦게 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패키지는 다 1월에 뜨는데 얘는 2, 3월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로 생긴 게 있는데 여기 비고에 보시면 이제 신규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작년의 기준으로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걸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 차원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망 창업 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돕겠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신산업 창업 분야 스타트업, 뭐 업력 10년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초격차 스타트업이랑 비슷해 보이긴 한데 굳이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뭐 크진 않지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지역 주력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자, 서울에는 뭐 바이오 의료, 인공지능, 뭐 강원은 천연물 바이오 소재,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주력 산업 분야고, 이것도 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뭐 PDF 요거 강의 끝나고 뭐 댓글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색에 조금 맞게 지원을 하려는 것 같다.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보시면 기관도 지역 허브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고 이거는 2월에서 3월에 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창업 중심 대학입니다. 일반 예비 초기 뭐 도약 패키지는 많이 아시는데 요거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주관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접수 원서를 내는.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기관이 그냥 대학인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창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교를 창업 중심 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 예비 초기 도약이랑 뭐 지원 대상이라든지 뭐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건 똑같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근데 여기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대학의 어떤 실험실 창업하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그 학교 출신의 어떤 학생 창업가들 그다음에 그 지역 중심의 창업가들, 약간 요런 창업가들을 좀 우대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지원 대상에 이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한정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 일단 지원은 가능하다. 근데 이런 컨셉이 좀 명확한 지원 사업들은 조금 경쟁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키지 기준으로는 뭐 10대 1, 20대 1까지 가는데 여기는 거의 뭐 30대 1, 뭐 40대 1 수도권 기준으로 막 이렇게 경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22년도, 23년도 요때부터 만들어진 지원 사업인데 그때 이후로 예산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패키지랑 거의 동등하게 어, 키우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예비 초기 도약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중복 지원되니까 같이 지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월에서 3월에 뜨니까 이렇게 지원 시차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다른 지원 사업, 1월에 뜨는 지원 사업들을 일단 지원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은 떨어진 거를 가지고 어, 피드백을 주는 주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심사위원 채점표 혹은 코멘트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부 주간 기관들은 뭐 안 주기도 하는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 내가 이래서 조금 탈락을 했었네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다시 고도화해서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다시 지원해 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고 시차가 있는 거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죠? 이게 이제 청창사,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잘 알려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뭐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 창업자는 뭐냐면 만 39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세무 쪽에서는 뭐 34세, 만 34세였나요? 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데 창업신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무조건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이 되고 자, 참고로 이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기관을 방문해서 QR코드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공간도 입주 공간도 신청하면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같은 학우들끼리 단합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왜냐면 다들 또래고 청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프라나 네트워크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런 청년분들은 일반 패키지보다는 청년 창업 상관학교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좋은 게 원래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은 창업 3년인의 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비 단계는 이제 안 뽑는 건가? 근데 이거는 공고를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창업 3년인의 기업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폐업 이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즉 폐업을 하고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를 내기 직전인 사람들, 즉 예비 창업자들도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 뭐 재창업 교육 같은 거랑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또 사업화 자금을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예비 재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라고 돼 있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그 3년 미만이었거든요. 재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만 지원이 됐었는데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공고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는 7년 이내니까 굉장히 넓어졌다. 지원 자격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대 1억 원 지원 사업 해주는 거여서 결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창업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뜨네요. 1월에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인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지원 대상 보시면 똑같이 예비 창업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시는 분 혹은 뭐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하실 분들도 여기 다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업 교육, 뭐 점포 경영 체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난 뭐 프랜차이즈를 꿈꾼다. 약간 이런 분들도 여기 지원이 가능하고 근데 여기도 기술 기업들도 뽑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어차피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여기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여기는 지원 금액이 최대 4천만 원으로 약간은 낮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뭐 1,8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에서 사이 요 정도 지원을 받는데 어차피 내가 정부 지원 사업
뭐 선정, 비선정 상관없이 어차피 창업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뭐 몇 천만 원이라도 지원받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비 창업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요거까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뜬다. 그래서 이러면은 2월 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역의 자원과 뭐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다. 그래서 지역 가치 창업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지역의 인프라나 특산물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뭐 관광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그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 모델도 좋아요. 그래서 뭐 지역 택배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라든지 뭐 노인층이라든지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고용해서 뭐 하는 모델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인력을 활용해서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업력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작년 공고를 보시면 이게 작년 공고인데 작년에는 이제 3월까지 연장이 됐네요. 그래서 지역 자원과 문화를 특성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결합해라. 여기 보시면 이것도 최대 4천만 원 지원 사업을 했었고, 자 신청 자격에 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이게 뭐냐면 자 소상공인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을 하기 전에 소기업의 정의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어서 일단 나온 김에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기업은 제조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액이 120억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고요. IT 기준으로는 50억 미만, 그 다음에 도소매는 10억 미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소상공인은 뭐냐면 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 소기업인데 제조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IT는 뭐 IT 도소매는 5인 미만 사업장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업력에 상관없이 내가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매출이 120억 이하이면서 제조 기준으로 뭐 10인 미만이다 내가 제조인데 라고 하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업력이 높은 것들, 업력이 상관없는 것들의 활용 방안은 뭐냐면, 대표님들이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받았는데, 아직 내가 3년이 안 돼서, 도약 패키지를 받을 수 없어. 왜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를 1년 차에 받아버리면 그렇게 붕 뜨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지원 사업들 조금 사이사이에 받아주시면, 이제 빈틈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예술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술 기업이 뭘까라는 정의부터 조금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작년 공고에 있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공연, 전시, 문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체. 내가 예술 분야 뭐 전문 에이전시야, 공연하는 기획사야 라고 하면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술인을 매니지먼트 하는 사업체. 이것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 분야를 유통 배급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술 분야가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예술 분야 뭐 서비스, 뭐 예술 분야 행사를 내가 대행해 준다든지, 컨텐츠 IP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든지, 뭐 교육을 하는 예술 교육을 하는 사업자라든지, 내가 뭐 공연이나 전시 티켓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래서 예술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7년 이내 예술 기업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제 초기 기업들, 그 다음에 도약기 기업들 3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은 공고는 통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예비 초기 단계 3년 미만 기업들은 7,5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고 뭐 도약 단계는 1.5억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 받았다가 해서 끝이 아니라 3년 연속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 기업이면은 이런 지원 사업들 꾸준히 받아 나가면 되게 빈틈없이 6년 동안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올해는 이게 하나로 일단 통합돼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실제 공고 떠봐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그 다음에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자, 스포츠 기업도 컨셉은 똑같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것이면 되는데, 뭐 스포츠 용품도 좋고요. 아니면 스포츠 전문 서비스들, 이것도 다 스포츠 영역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화 자금으로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도 시제품 제작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랑 7년 미만 창업 기업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작년 예비 기준으로는 한 6,750만 원. 그 다음에 뭐 초기나 도약 레벨 같은 경우는 7,500만 원까지 일단 지원이 됐었고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2월, 3월 약간씩 일반 패키지보다는 늦게 뜨는 편이니까 일단 패키지 준비하는 김에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이라면.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뭐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따로 빼져 있는데 일단 이거는 7년 미만 창업 기업이라는 건 똑같고 여기서 다른 점은 이게 조금 더 높아요. 지원 금액도 높고 난이도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8,250만 원 최대 지원을 했었고 이거 운용사들이 민간 투자사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을 뽑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특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컨텐츠진흥원에서 주력으로 하는 컨텐츠 아이디어 지원 사업들입니다. 또 컨텐츠 기업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백서를 조금 가져왔는데, 자, 이게 컨텐츠 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요 PDF는 컨텐츠 산업 조사 분류 체계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일단 다운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뭐 캐릭터, 뭐 지식 정보, 컨텐츠 솔루션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예시나 업종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분류체계 정의랑.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나도 콘텐츠 지원 사업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지원 사업의 개념은 그런 거고 여기도 이제 예비, 그 다음에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같이 묶어서 지원하는 게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하 기업들, 그 다음에 컨텐츠 투자 연계 강화는 이제 7년이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극초기, 초기, 뭐 도약 레벨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컨텐츠계의 뭐 예초창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컨텐츠 지원 사업들도 좀 늦게 뜨는 편인데 작년에는 거의 뭐 3월 중순까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공고들이.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월 말에서 빨라봐야 3월 초, 요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텐츠진흥원에서 뜨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지원 사업을 받아보시고 싶으면 한국 컨텐츠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광벤처 사업이거든요. 요것도 지원 대상 보시면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성장 창업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예초창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일반 내가 IT 제조기업이 아니라 이런 컨셉이 있으면은 이런 지원 사업들에 중복해서 다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 그래서 관광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화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자, 그러면 관광 분야는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크리에이터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은 일단은 그곳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모든 행위 그런 아이템들 그러면 다 관광벤처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뭐 밀키트를 만들었어. 이러면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몰리겠죠? 그러면 그거는 관광 상품으로 될 수 있는 거고, 뭐 애초에 뭐 버려진 곳들을 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관광촌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다 관광 벤처인 거죠. 사람을 그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모든 사업 모델을
다 관광벤처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7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이 에코 스타트업입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환경부에서 밀고 있는 유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관련된 거, 뭐 탄소 기업들, 환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들, 뭐 미세 플라스틱 내가 없애겠다, 뭐 업사이클링 하겠다. 약간 요런 기업들은 다 여기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7년 이내 창업자, 그 다음에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에코 스타트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에코 스타트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년 창업 스프링 캠프라 그래서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에코 스타트업 요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청 대상을 나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 스타트업은 이미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거다라고 이미 공고가 떴었고 이제 실제로 접수하는 것은 1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기존에 농식품을 조금 개발을 해서 뭐 해외 수출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농식품 분야 지원 사업도 따로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R&D인데 여기 보시면 창업성장 기술개발이라고 돼 있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일단 업력이 7년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이제 창업기업만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전략형, 그 다음에 팁스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D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 기업은 매출이나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인력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개발자 집단이야, R&D 집단이야, 뭐 전문 자격사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조금 좋아하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나 뭐 특허나 이런 거를 조금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실제 선정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IP 디딤돌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예비 창업자만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그 우리가 지원 사업 받을 때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허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 뭐 교육을 또 이수하고 뭐하고 하면은 특허 출원 한 건까지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계속 사업을 할 거고 지원 사업 받아 나갈 거야라고 한다면 이것도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은 IP 디딤돌 프로그램 놓치지 않고 특허를 낸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중 수시로 일단 모집을 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여기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고 뜨면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원 사업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부터는 지자체거든요. 지자체 뭐 지역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강원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PDF 컨트롤 F 치시면은 검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강원이라고 검색하면은 강원 지역에 있는 것만 이렇게 다 쭉쭉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서칭 해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통합 공고만 보고 아직 공고도 안 떴는데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모집 공고 더블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서를 미리 작년 기준에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그냥 작성을 해 놓으세요. 양식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양식 작성을 해 주셔서 사업 계획서랑 발표 자료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공고 뜨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옮기시면 되잖아요. 옮기시는 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앙부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분석 한번 해드렸고 공고가 뜨면은 제가 큼직한 지원 사업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드릴 거니까 저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 지금 미리 사업계획서 잘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